너 넥타이 맨 거랑 나랑 무슨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야 되지. 아니 욕심이겠지. 166페이지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편하네. 깜짝이야. 자, 166페이지에 접속사의 개념에 대해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166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1번에 보면 시간의 접속사, 2번은 이유, 결과, 목적, 조건, 양보의 접속사, 3번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4번 상관 접속사, 5번 명령문 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1번 시간의 접속사 있지. 옆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부사절이라고 써요. 부사절. 시간의 접속사 옆에 부사절이라고 쓰고 2번에 보면 이유, 결과, 목적 그 끝에도 부사절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명사절을 이끈다고 그랬죠. 명사절의 동그라미. 그리고 4번에 나오는 상관 접속사는요. 이거와는 분류 체계가 다른 거예요. 상관 접속사는 말 그대로 어떤 패턴처럼 쓰는 그러한 거고 위에 있는 시간, 이유 이거는 용도별로 쓰이는 접속사인데 자, 접속사를 다시 한번 체계를 좀 보면 자 오늘의 수업의 수업 목표를 먼저 적고 한다는 걸 자꾸 까먹고 있네. 자,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일단은 접속사의 어떤 분류를 직접 읊을 수 있어요. 접속사는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류된 접속사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돼야 될 접속사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그 한 장짜리 있죠. 그 한 장짜리는 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따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란 말에 애들이 눈이 번쩍하는 거. 자, 그리고 추가 학습. 자,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접속사를 분류를 해볼게요. 자, 접속사의 분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단 접속사를 분류하기 전에 접속사가 뭔데? 접속사는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겁니다. 모든 책에 보면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준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해놨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새겨들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지 모두가 다 등위 접속사의 and, but, or 같은 고성능 접속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속사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점점이었는데 이 하나의 점을 이거를 써줌으로써 하나의 마침표 안에 넣어주게 만드는 저게 바로 뭐다? 접속사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길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을 하는데 자, 접속사는 어떻게 분류가 된다? 자, 일단 등위가 있죠. 등위 접속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의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대등한, 의미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뭐가 있어? and, but, or, so.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 추가적으로 for, nor. 자, 이런 건 처음 보죠. 자, 등위 접속사는 두 개의 문장의 의미적인 비중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건데 근데 이걸 뭐 이게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동일하지 않냐 뭐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의 문장이 이 하나의 문장과 독립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종속 접속사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and 그리고 but 하지만 그러나 or는 맞지? 떨어질 때 발 내미는 거. 이 나이 반사신이 대단하거든. 응? 멋져요. 어? 멋져요. 그래? 좀 멋있지. 머리.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아니 이거 하다가 이거 부러졌어. 짜증나. 노란색 볼펜. 자, 쏘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는 고성능 접속사라고 하죠. 고성능. 조나단이 그래. 다른 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공식적 용어는 아닙니다. 왜 고성능인데? 얘야말로 단어 플러스 단어, 구 플러스 구, 절 플러스 절. 이 세 가지를 다 해내니까 고성능일 수밖에. 다만 중요한 것은 단어도 개나 소나 다 붙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어도 문법적인 성질이 같은 것들끼리 엮습니다. handsome and tall. 그리고 smart and smart and intelligent. 뭐 이렇게. 형용사면 형용사, 명사면 명사, 부사면 부사. 그렇게 엮는 거예요. 그리고 구도 마찬가지야.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따로 구지만 얘네들끼리 서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엮어서는 안 됩니다. 동사구, 동사구, 그리고 전치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대등한 것들끼리 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얘네들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얘만 하는 거지. 자, so 그래서 알지? 그리고 for 있죠, for. 자,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이거 왜냐하면입니다. 이거 얘야말로 뭐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for는요, 그 앞에 있는 어떤 문장에 어떤 이유를 정말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연결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 for는 이런 뜻으로 쓰인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이거는 내가 듣기로는 그 주로 영국식 영어에서 옛날에 그 글에 많이 나왔어요. 노어. 자, 노어 있죠, 노어. 노어 이거 아닙니까? 이 노어도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얘기를 할게. 노어가 접속사로 쓰이면 이거는 and not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돼요. 물론 도치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거 노어는 and not의 뜻입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대등한 접속사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하고 이제 종속 접속사를 한번 써보는데, 자, 종속 접속사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 하나의 문장이 또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뭔 소리인가? 자, 또 다른 문장, 하나의 문장이 또 다른 문장의 일부분화 되는데 일조하는 그러한 겁니다. 무슨 소리인데? 자, 일단 종속 접속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종속 접속사는 자, 명사절 유도 접속사가 있고요. 부사절 유도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너무 문법적인 용어만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용어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사실 문법적인 어떤 내용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명사절은 뭔가 하면은 자,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조금 자세히 쓸게요. 자,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이 하나의 문장 앞에 대스를 붙였어. 그죠? 그럼 이 문장 전체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지? 멀쩡한 문장이었어. 근데 대스를 달므로써 이 마침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전체가 어디로 간다?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로 평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됐으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됐지? 자, 부사절 유도 접속사는 뭔가 하면은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 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다가 이번에는 that을 안 붙이고 when이라는 걸 한번 붙여볼게요. when이라는 접속사를 붙여. 그럼 얘는 어디로 들어간다? 얘는 여기 들어가요. 수식어. 물론 여러분들은 when이라는 접속사가 문장 중간보다는 뒤쪽으로 들어가는 걸 많이, 아니 문장 맨 앞으로 가는 걸 많이 봤을 거야. 그거 왜 그러느냐? 이 m을 따가지고 이 앞쪽으로 써도 상관없거든. yesterday나 마지막 yesterday나 쓰는 거 똑같으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명사절 유도 접속사는 하나의 문장을 주어, 목적어, 보호화시키는 게 바로 뭐다? 명사절 유도 접속사. 부사절 유도 접속사는 뭐다? 하나의 멀쩡한 문장을 다른 문장의 수식어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알겠니? 야, 혹시 오늘 300 중상 오늘 뭐 했냐? 오늘 뭐 했냐? 오늘 왜 이렇게 결석생이 많아? 홍다이도 안 하고 최서영이도 안 하고 노현이도 안 하고 왜 이래 이거 300? 응? 뭐 오늘 뭐 했어? 뭐 했냐고? 뭐 체력 측정 같은 거 안 했어? 저 했어요. 어? 공부 있으셔요. 뭐 체력 해봐야 그거 좀 한 거 같고 그거 애들이 비실비실 해대고 있어. 40개. 어? 40개. 뭘 40개? 혈극적이요. 너 40개나 하니? 40개인가 30개 그 정도 해요. 해봐. 아 못해요. 어?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야, 그 40개나 해. 묻지 마. 아무튼 자,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접속사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다시 얘기하면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다? 메인이 되는 문장이 주인이 되고 빨려 들어가는 이 문장은 뭐가 된다? 일종의 종속절이 되는 거죠. 종론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명사절 유도 접속사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뭐다? that이 있죠. 자, that은 쉽게 얘기해서 확실한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I think that Jonathan is handsome. 확실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전달할 때 that을 쓰는 거야. 다들 표정들이 없고. 두 번째는 if와 whether. 자, if와 whether는 앞에가 확실하니까 당연히 답 나와있지만 뭔가 불분명한 내용이 있죠. 그거를 명사화 시킬 때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 많이 하죠. 말 그대로 인지 아니지니까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불확실하단 말이야. 그 내용을 명사화 시킨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문사절은 말 그대로 원래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이 있어. Who is he? What is your name? 그러한 의문문을 하나의 문장의 목적화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의문사절을 다른 말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여기에 의문문이 있었다라는 그 의문문의 실체.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다? 바로 명사절 유도 접속사. 명사절을 이끌어내는 접속사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that하고 if. 자, 의문사절은 말 그대로 의문사가 접속사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명사절 유도 접속사 몇 개 안 되지. 자, 그리고 부사절 유도 접속사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요 항상 지저분해져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네 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지. 명사적 용법 하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 하나밖에 없었죠.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할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부사적 용법 그러면 겁나 많잖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아무튼 많잖아요. 부사란 말이 들어가면 지저분해.
그리고 분사구문 알지? 분사구문. 분사구문도 알고 보면 그 부사절이거든요. 아니 부사구거든요. 그 일종의 부사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해석이 6개가 있듯이 ing 꼴이 부사구가 되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돼요. ing가 명사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하죠.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ing가 분사구문이 되면 그건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ing들이. 준동사가 부사구가 되는 건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어쨌든 분사구문도 해석이 더럽게 많잖아.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면,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많습니다. 자, 부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원래 그렇게 지저분해요. 왜 그런가 알아?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면 되잖아. 그지? 근데 부사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잡것들을 다 꾸며내야 돼. 그래서 부사는 말 그대로 그 회사로 얘기하면 총무부야, 총무. 총무부가 뭔지 아나? 모르지. 그 총무는 뭔가 하면 온갖 잡일 다 한다는 뜻이야. 총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 말고 나머지는 다 총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보면은 총무과에 있으면 인사과에 그러니까 지원팀에 가면 보통 보면 이제 지원팀에 가면 회사에 지원팀이 있거든. 그 지원팀에 이제 기본적인 게 인사팀이 있어. 인사는 뭐 하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봉급 주고 둘째는 그 인사 명령을 내. 너는 저기 울산점으로, 너는 제주점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그거 다 인사과에서 해.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다시 돌아가자. 아무튼 자, 마찬가지로 부사절이 되면 부사절도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양한 이 것들이 뭐가 있느냐? 좀 자세하게 쓸게. 시, 이, 조, 양, 장, 방, 목, 열. 시, 이, 조양, 장방, 목열 몇 개 더 있는데 시는 뭔가 하면은 뭐겠어? 시간. 이는 뭘까요? 이유. 맞아. 조는 뭐겠어? 조나도 말. 조건. 양은 뭐겠어? 양보. 장은 뭐게요? 장소인데 언뜻 보면 장소를 나타내는 그 접속사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은 뭐겠어? 방법. 이것도 목은 뭐겠어? 결은 결과. 자, 이렇게 더럽게 많아. 부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의 종류는. 오케이? 너무 그 반응이 없는 거 아니야? 응? 반응이 이러고만 있으면 뭔가 수업에 생명력이 없잖아. 시, 이, 조양, 장방, 목결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자, 그런데 자, 가장 이제 이 중에서 자, 이 접속사들이 10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내가 한번 찍어볼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유도 접속사 가장 흔한 게 역시 뭐지? when이지. when. 맞나요? 이유를 나타내는 가장 잘 알려진 접속사 뭐야? because. 조건을 나타내는 가장 잘 알려진 접속사 if. 그지? 양보를 나타내는 가장 잘 알려진 접속사 뭐예요? 뭐지? 까먹었어. 뭐지? 양보 접속사 까먹었어. 야, 홍씨
뭐야? 에이씨. 또 그걸 몰라. 도우 알겠다. 방법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사실 따로 있기보다는 이거는 when이나 where 같은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그렇지. so that 혹은 in order 대시죠. so하고 대시 이거는 이제 두 개가 붙어야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가 있어? 얘는 so 띄우고 돼. 매우 잘생겼다. 그래서 뭐야? 인기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는 저게 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접속사는 만약에 이게 사법고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아주 잘 쓸 수 있는데 접속사에 대해 논하라. 쫙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속사는 절과 절 이어줌으로써 동료를 이렇게 등위 접속사에는 이런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유도 접속사 자 부사절 유도 접속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필기했나? 아니 필기 안 한 친구들 위해 필기했어? 필기했어? 했어? 저씨 거지. 하여튼 임시다. 임시지. 필기 시간 2분 줄 테니까 예쁘게 다 마무리 정확하게 해. 고. 자 빨리 필기 하고 있어. 물 한 잔 먹고. 멀었네. 자, 안 지울 테니까 이따가 하세요. 그럼 166페이지 이제 책에다가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여기서 자 이 전체 중에서 뭐 자 이거 펜싱 선수 같잖아.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while, before, after, until, since, as soon as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죠? 아직도 as soon as를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억을 하세요. 끝.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가 사용된다. 넘어가겠습니다. while 뒤에는 절이 오고 during 뒤에는 명사구가 온다. 자 이거는 부사절과 부사구의 호환입니다. 부사절과 부사구의 호환. 호환이 뭔지 아냐? 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게 호환이지. 진짜야. 너네 혹시 그 비디오라고 아나? 비디오 그 요즘은 사실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 그지? 옛날에는 동영상 이런 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 야,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야. 정말로. 대한민국 전부 다 그 비디오 가게가 다 있어서 비디오 가게가. 나 비디오 많이 빌려봤어. 자취할 때. 근데 그 비디오를 빌리면 또 이상한 쪽으로 빠져. 호환은 뭔가 하면 부사절과 부사구는 길게 쓰고 싶을 때는 절을 써. 긴 거의 장점은 자세하다는 거. 짧게 쓰는 건 뭐? 간단하다는 거. 자, 그런 장단점에 따라서 부사절과 부사구는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많이 써요. 자,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2번.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since, as 있죠? 자,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해 두고.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 있고, 그리고 so that 있고,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so that 있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unless 있고 자 as long as 있죠. 이거 밑줄 치고 별표 as long as 자 as long as 옆에다가 so long as라고 쓰세요. so long as는 so long as와 같은 뜻입니다. 이게 뜻이 뭔가 하면 뭐뭐 하기만 하면 왜? 비키라고? 어? 뭐뭐 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야. 너가 학생이기만 하면 try to 최대한 많은 책을 읽거라. 자 그리고 거기에 in case라는 경우 있거든요. in case. 자 in case는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 뜻이야.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do, although, even though 있거든요. do, although, even though. 자 거기에 do 삼형제가 보이죠. do, although, even though. 자 이 do 삼형제고 even if 있죠. even if는 주로 미래 시제와 많이 결합을 합니다. 좀 느낌이 달라요. even if는 양보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다른 의미예요. 세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아까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사실을 설명하는 데 밑줄. 불확실한 사실을 서술하는 whether, if. 자, 거기에 whether는 뒤에 or not과 함께 옵니다. 보통 안 써도 그만이고. 지금 여기에 whether부터 문장 끝까지는 지금 목적어죠, 목적어. 자, 목적어 자리에는 if, whether 둘 다 안 가리고 잘 오는데 주어 자리에는 절대 if를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보어 자리에도 if 잘 안 씁니다. 헐. 카메라에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 왜 웃어?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까먹었다. 자, whether는 이게 목적으로 쓸 때 whether or 자, whether하고 or not을 끝에 붙여도 되고요. whether or not 해서 whether or not을 whether에 땡겨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조이세 진주어를 이끄는 that 이거는 알 거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거기 봐봐. 그 다마고치 첫 번째 다마고치 있죠. 명사절에 쓰이는 if는 자 밑줄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문두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주어절 보어절에는 보통 if를 쓰지 않고 whether를 쓴다. 거기에 밑줄 쳐두면 되겠네. 자, 느낌표 명사절을 이끄는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관계 대명사절을 이끄는 야, 거기에 왜 what이야? 명사절 이끄는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 맞아. 접속사니까. 접속사는 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관계 대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지 임마. 그 what을 써놨네. 관계 대명사절을 이끄는 that도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참 생뚱맞게 거기 what을 왜 적어놔? 특이하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 either A or B. 나도 이건 많이 했을 텐데 그냥 이거는 자 봅니다. 상관 접속사는 이 분류 체계와 다른 분류 체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상관 접속사는 대부분 이 등위 접속사의 사촌 동생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and 있지. A and B. A와 B잖아. 근데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 앞에 both를 붙이면 돼. 그럼 both A and B 끝. A or B 있죠. A or B. A 또는 B 있잖아.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either를 붙이면 either A or B. 그지? 끝. 그리고 but 있지. but은 사실 이게 상호 배반 관계야. 앞에 나온 거 하지만 이게 그래서 연결적으로 잘 의미적으로 좀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handsome but 좋은 말이 뭐가 있지? handsome but small. 잘생겼는데 키가 작아. 이거 연결이 가능해요. handsome. 근데 난 handsome and tall이지만 아무튼 근데 자 아무튼 웃기기 힘드네. 어쨌든
but은요. 그래서 A but B가 아니고 not A but B 구조가 나옵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 구조의 상관 접속사가 이건 not A but B는 상관 접속사는 아니에요. not only A but also B. 이게 상관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either A or B에서 양변에 not을 곱해주면 neither A nor B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 자, 5번에 명령문 and or. 자, 이렇게 있는데 됐고요. 자, 지금 준 거, 그러니까 한 장짜리 있죠, 이거. 자, 이거를 잠깐 볼게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거기에 해석을 직접 쓰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 간단하게 그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시간은 2분 주겠습니다. 필기를 하라고 아니 해석을 쓰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대략 무슨 뜻인지 좀 파악해 봐. 접속사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5개의 접속사. 매력적인 조합. 왜? 아니라고? 숙제가 정말 숙제가 적지 도구. 자, 같이 볼게요. 자, 1번은 자 거기에 쏘만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소롱에즈를 통으로 동그라미를 쳐야죠. 소롱에즈가 뭐라고? 뭐뭐 하는 한 이거죠. 내가 살아있는 한 I will feed you.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이 소리야. 두 번째 거 it will not long before. 자, not be long before. 자, 거기에 before 앞에 끊고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는 머지않아 이런 뜻이에요. 머지않아 그는 좋아질 거야. 이 소리야. 이거는 접속사라기보다는 하나의 구문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 by가 자 거기서 접속사는 언뜻 보면 접속사가 안 보이죠. 자, by the time을 동그라미 칩니다. 자, by the time은 뭔가 하면은 전치사 by의 접속사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by가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뭐뭐 할 때까지를 나타내는 by도 본 적 있을 거야. until하고 by가 어떻게 다릅니까? until은 계속적 느낌의 뭐뭐 할 때까지예요. 반면에 by는 완료적인 느낌의 뭐뭐 할 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그때까지 끝낼게, 마무리 지을게. 이거는 by를 쓰는 거고,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응? 갈 때까지 가볼게. 이건 뭐다? 그거는 계속적인 느낌이에요. 어쨌든 근데 until은 전치사와 접속사의 형태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until 7시 혹은 until you come. 너가 올 때까지 둘 다 되잖아. 근데 by는요. 7시까지 할 때 by 7시. 그러면 너가 올 때까지 그 접속사 개념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by the time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접속사를 대체하는 겁니다.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까지인데 다만 주의할 것은 이 by the time은 거의 대부분 미래 완료와 결합합니다. 왜?
일단 by라는 단어 자체가 뭐뭐 할 때까지잖아요. 이 의미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by the time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올 때 대부분은 과거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기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미래 시제다. 그러니까 너가 올 때까지 나는 숙제를 끝내놓을게. 지금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개념은 미래고 그리고 완료, 미래 완료의 개념이 겹치는 거라서 그래서 will have finished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번째 the moment 동그라미. 다섯 번째 the instant 동그라미. 자, moment는 순간이죠. instant도 순간입니다. 그럼 뭐야? 여기 있는 the moment와 the instant는 솔직히 생김새는 전혀 접속사 틱하지 않게 생겼지만 접속사다.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뜻은 뭐예요? 너의 편지가 도착하는 순간 나는 출발했다. 이거는 두 번째 거, 다섯 번째 거는 내가 그것을 듣자마자 나는 너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the moment, the instant는 as soon as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 오늘 10번까지 해야 되니까 자, 마음속으로 해석을 해봐. 자, 같이 볼게요. 자, 6번은 seeing that 동그라미, 7번에 now that 동그라미. 자, seeing that과 now that 둘 다 because의 뜻입니다. 10시라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now that 역시 마찬가지야.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successor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이 successor는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 자, 그리고 8번에 in that 있죠. in that 동그라미. 원래 여러분들 that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오지 않습니다. 언제? 대시 접속사나 관계사일 때 절대 그 앞에 전치사 안 써요. 그런데 that 앞에 전치사가 오는 유일한 경우 인댓이라는 어떤 그 접속사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 인댓은 뭐뭐라는 점에서 그가 disobeyed 그러니까 불복종했다라는 점에서 그는 traitor 그는 배신자 반역자다. 자, 그리고 9번 있지. 9번 되게 특이하지 않니? 만약 그가 매우 부유하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지? 좀 이상하지? 자, if의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접속사 if가요 도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잘 찾아보면 if도 even if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even if 양보의 의미죠. 그 if 안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는 돈이 많지만 행복하진 않다 이 소리예요. 10번 자 10번의 별표 10번, 11번, 12번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0번에 rich 동그라미 11번에 hard 동그라미 12번에 cold 동그라미 rich 밑에는 형용사 hard 밑에는 부사 cold 밑에는 무관사 명사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썼다면 그 뒤에 있는 as에 다 동그라미를 쳐두고 주어 동사 표기를 하세요. 알다시피 이거 원래 제대로 되려면 10번 같은 경우는 as he is rich가 돼야 되고 11번 as he studied hard가 돼야 되고 12번은 as he was cold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어나 목적어의 상응, 보어나 부사에 상응하는 끝에 말이 문장 앞으로 왔죠. as 앞으로. as 앞쪽으로 뛰어넘는 순간 이 as에 사용되지 않던 의미가 생깁니다.
자, 이 as는 뭐다?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양보의 의미를 갖는 as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도치 현상이 일어나면서 as에 쓰이지 않던 의미가 생긴 거죠. 그래 해석하면 그는 돈이 많지만 he cannot afford. extravagance는 사치입니다. 그런 사치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영원히 감당할 수는 없다. 11번은 뭐예요?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었으나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그는 비록 겁쟁이였지만 그는 그러한 인설트는 모욕이죠. 모욕. 그 배어는 곰이 아닙니다. 참다는 뜻이에요. 참을 수가 없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요. 많이 내죠. 하나, 둘, 168, 169, 170, 171도까지 171도까지 풀어오세요.